자, 마의 4월 달인 것 같습니다. 4월 7일 날. 오늘 대폭락이 좀 나왔는데 모든 반도체들이 크게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자, 미장이 지금도 마찬가지 기술주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지금 또 하락세로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 한번 추세가 꺾이면은 어디까지 빠질 줄 모른다라는 것을 꼭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좀 관망을 했다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빠질 때는 그냥 관망이야.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리고 반등을 줄 때, 지금 보면은 살짝 좀 빠진 상태에서 살짝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좀 지지가 좀 나오고 있어. 반등이 아니라 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시고, 우리 국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 다시 5만 원 쪽으로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는 공매도까지 좀 이놈들이 제끼는 바람에 SK 하이닉스 너무 좀 심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16만 원 정도 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지가 항상 지지가 나오고 뭐 양봉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줘야 돼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은 관세 폭탄의 영향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좀 해주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물린 분들은 별로 없죠. 반도체나 뭐 2차 전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세가 꺾인다 했다는 바로 손절, 그러니까 매수 손절 이걸 좀 해서 조금 손해 봤을 때 빠져나오는 게 일단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박에는 계속 하락세를 유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저께 주말에 올려드렸던 간신 종목도 좀 보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관세 폭탄이나 이런 트럼프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좀 벗어나는 종목들, 관세에 영향이 없는 종목군들 요런 애들로 좀 보고, 그러면은 당분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다, 그죠? 그랬을 때는 대선 관련주들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이 좀 뜨는 부분이야. 그냥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 일단은 이재명 관련주들에서 코나아이 지역화폐 관련주로 해서 또 한번 급등이 좀 나왔어요. 상한가 저도 이제 매매하고 이제 매도를 쳤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 뭐 이렇게 좀 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좀 높아요. 지금은 높고, 그리고 대선이 이제 좀 남았기 때문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보내주는 거고, 다음 주나 뭐 이제부터 내일이라도 조정을 쭉 줬을 때 대장주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서 간신 종목 뭐 이재명 관련주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섹터를 만들어놔.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 DTN, CRO 이런 것들도 일단은 암전 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주었을 때 추적도 해야 되고, 태양금속 상한가 같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말에 올려드렸던 대상홀딩스 떴다가 눌러줄 때, 이렇게 떴다가 눌러줄 때 저는 요 종목을 못 잡고 다른 종목에 이제 좀 집중을 했는데, 이렇게 좀 보고, 그 한동훈 관련주, 그 다음에 홍준표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들은 뭐 섹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진양 형제들만 좀 있는 부분이고, 홍준표 관련주에서는 경남스틸이 대장이 일단, 그리고 휴맥스홀딩스, 휴맥스, 한국선제, 그리고 3일 요런 애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고, 요런 애들은 좀 앞전 고점에 다가왔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고,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 저놈 새끼가 짖는 바람에, 보강산업 같은 경우 윗꼬리가 좀 길어요. 하지만은 아직 역배열에서 일단 한번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줬을 때 추적을 한번 해보고, 다른 종목들은 막 쫓으면 안 돼요. 막 쫓으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에서는 김문수 지지도가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중인데, 평화홀딩스가 대장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평화홀딩스 좀 세게 움직이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냥 보내주고 이제 앞으로 조정을 줘.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쭉 줬을 때 나중에 한 번은 또 뜨는 부분이 있으니까 간신 종목에다 이렇게 섹터를 딱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리고 다시 어디서 지지가 나오는지 그런 것을 좀 잘 체크를 하세요. 대형 포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해주면은 좀 크게 나중에는 먹거리가 한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유라클 또 한번 상한가 갔죠. 저도 한번 또 쫓아가지고 상한가치 바로 전에 이제 매도를 쳤는데 이렇게 보고 유라테크도 들어갔다가 상한가 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좀 빠져나오는 부분이고 이렇게 좀 보고 그리고 세원물산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입질 이렇게 눌러줄 때 입질 그러면 뭐 8,400원대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8,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매수 분할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 이렇게 가는데 한번 매수 그리고 한번 올라가 그럼 홀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몇 프로라도 물량을 많이 잡고 내가 이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잡았다 했을 때는 내일 8,700원이 깨지면은 8,750원이 깨지면은 일단 덜어낼 거고 예?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조금 입질 잡았으면은 그래 안 무너지면 홀딩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내려왔을 때는 상황 보고서 대응을 해보는 거야. 그 요 부분에서는 내가 빠져나오든 이렇게 가는 거고 지켜주고서 버티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왔으면 뭐 좀 더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대응을. 나머지는 정책 관련주, 인물 관련주들 말고라도 그렇게 좀 섹터를 해놓고 정책 관련주 오늘 뭐 아가방 컴퍼니 많이 올랐죠.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좀 보고 좀 이따 매매 마켓 있으니까 코나 아이 이런 애들 그리고 꿈비 상한가 같죠. 꿈비가 이틀 동안 이렇게 좀 상한가 오픈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조금 간신 종목에다 같이 몰아놓고 앞으로 조정을 줄 때 얘네들이 조정을 주면은 또 그동안에 낙폭과대가 심했던 시가총액 상위권들이나 이런 또 애들이 반등을 줄 수는 있어. 반등을 주지만은 추세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야.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또 이렇게 급등들이 나왔던 애들은 느닷없이 급등들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또 함부로 쫓기도 좀 높은 자리고 그죠? 뭐 위세아니아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솔트룩스 마찬가지 그러니까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쭉 올렸다 쭉 빠지고 오늘 장대 양봉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올라가면 보내주는 거예요. 올라가면 보내주고 조정을 줬을 때 한 2, 3일 정도 추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보면은 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앞전 고점까지 오늘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길어. 일단은 내일 21선을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21선을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위너스 같은 경우에 위너스 요때 21선 매매였죠. 그럼 여기서 짧게 여기서 매도 이렇게 짧게는 가는데 자 분차트가 이런 식으로 돼. 그럼 얘가 5일선 지켜줘야겠죠. 5일선은 지켜줘야 된다. 근데 얘가 요 21선 61선을 무너뜨려서 출발을 하거나 무너져. 이러면 어떻게 돼? 매수하려다가도 포기야. 관심을 딱 두고 있는데 얘가 요 정도에서 여기서 출발했다가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고 올라갔다가 매물에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켜주는 모양새가 나왔을 때는 매수인데 이렇게 무너지면은 매수하려다가도 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대응이야. 이런 게 대응. 그리고 IMT 같은 경우는 여기서 21선 매수해서 단타로 들어가서 팔아먹고 241선 저항이 있으니까 팔아먹고 전날 음봉 설명드렸죠. 그러면 21선을 얘가 지켜줘야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 21선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켜주고서 얘가 여기서 한번 상승이 11,500원에서는 지켜주고 올리는 모양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 20선, 60선을 다 깨고 내려가 이러면은 매수하려다가도 포기야. 매수하려다가도 포기.
그럼 결국 여기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10,0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10,000원까지. 그 10,000원 내려오는데 여기서 또 일단 무너졌어. 무너지면은 얘가 다시 반등을 주려면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포기하고서 관망. 그러면 이 저점 여기까지 121선까지도 내려오는지 한번 이제 앞으로는 그냥 관망이야, 관망. 포기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켜주고서 올리는 모양새가 나왔을 때는 집중.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계속 지켜주는지, 오늘 지켜주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해서 지켜주고서 여기서는 한번 매수해 볼 수는 있겠죠. 지켜주다 보면은. 근데 못 지키고 바로 아침에 20선 깨고 내려와 이러면은 매수하려다가 포기 땡. 안 쳐다봐. 안 쳐다봐. 왜냐하면 무너지면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하루 종일 빠지니까. 하루 종일 빠진다. 그냥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서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내일 또 봐야 되는 종목이 인스웨이브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인스웨이브 시스템. 자, 윗꼬리는 좀 달려 있어요. 아니 얘는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추적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눌러주고 뭐 4,300원, 4,250원 지켜주는지 아니면은 더 장이 만약에 안 좋아서 장대 음봉으로 깨졌을 때 4,100원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내려왔다가 지켜주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지. 무조건 4,200원, 4,300원 매수. 근데 4,100원까지 내려왔어. 거기서는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4,000원이 무너지면 더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겠다는 얘기지. 아니, 손절을 해야지. 그냥 그런 부분에서 내려왔을 때 버티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야. 보고서 버티면은 입질하고 매수하고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지 않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물리지 않는 방법. 그런 게 상당히 좀 내가 지금 장이 폭락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아예 안 먹고 말지 손해는 가급적 안 보겠다. 내가 매수했는데 막 팍팍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돼. 물리면 계속 빠져요. 지금 장은. 그렇기 때문에 안 물리고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애들로만 집중을 해서 뭐 이 종목 해서 매매를 한번 해봤는데 힘이 없어. 정리했어. 그럼 그러면 쉬어 그냥. 또 막 어거지로 막 다른 종목 찾아서 막 올라갈 종목을 막 찾을 필요는 없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리고 쿠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애들 자 눌러줄 때 매수 이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앞전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눌러줄 때 이런 자리에서 얘가 안 눌러주고 떴다가 눌러줄 때 매수 근데 올라가 단타 안 치고 그냥 홀딩 그래 매수가까지 안 내려오면은 앞으로 홀딩 해볼래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그냥 그런 부분. 자, 대주산업도 마찬가지. 근데 얘는 이제 너무 윗거리가 너무 길죠. 이런 애들도 앞으로 조정을 줬을 때 추적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는 종목은 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거의 나와. 그냥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냥 꼭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매매일지 보면 마찬가지야.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면은 급등이 나오고 눌러줄 때 매수해도 그래 제일 고점에서 매도, 다시 눌러줄 때 매수, 고점 매도, 다시 내려올 때 분할 매수, 올라갈 때마다 양봉 나오고 쭉 올라갈 때 66,000원까지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에이텍 이것도 이재명 관련주들 이렇게 쫓을 수도 있는 거야. 알면은 분차트를 알면은 이렇게 쫓을 수도 있는 거야. 대응만 할 줄 알면은 매수 매도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눌러줄 때 매수 또 홀딩하고 옆으로 행보할 때도 홀딩 쌍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가죠. 그 제일 고점에서 매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차트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를 알아야지 단타도 칠 수 있고 일봉 매매에서 모아갈 수도 있는 거야. 그 대상 홀딩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또 회원님들은 다 이렇게 또 대상 홀딩스를 많이 잡잖아. 이런 식으로 매수
양봉 나와. 하나, 둘, 셋 나오면 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들 매매들을 다 하고 있는 거야. 태양금속 상한가 같죠. 매수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 핑거, 오파스네, 한동훈 관련주. 장대 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더 이상 자 봐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올라가고 조정을 주고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올라가서 올라갈 땐 계속 홀딩. 이제 이제는 상승이 좀 멈추는 것 같아. 일단은 매도.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럼 분할 매도. 이렇게 가요. 대상홀딩스 올라갔다 누를 때 매수, 올라갔다 누를 때 매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자, 유라클, 자, 일봉매매 이렇게 모아. 그리고 장대 한번 나왔을 때는 한번 팔아주고 다시 눌러줄 때 매수, 일봉매매도 이런 식으로 또 좀 할 수 있는 부분. 안랩, 안철수 관련주, 유라테크. 자, 이렇게 높은 자리인데도 바로 쫓죠. 저랑 똑같이 들어가. 그리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나오면 한번 팔아주고 다시 또 매수, 상한가 쪽에서 매도, 대상홀딩스 이렇게 또 들어가. 그냥 차트를 알면은 다 이렇게 어느 자리건 높은 자리건 낮은 자리건 대응만 할 줄 알면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코나이 들어가서 매수 제일 고점에서 일단은 매도. 얘도 이제 상한가 결국은 갔는데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 자, 또 시간이 너무 늘어지니까 플랜티넷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보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한번 조정을 줄 때 나중에 먹거리들이 좀 나오니까 대선 관련주들, 정책 관련주들 한 번씩 조정을 줄 때 한번 좀 잘 체크를 하고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은 한번 또 하루 이틀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자,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초보분들은 관망의 자세로 좀 가고 하락 멈춤 나오고 다시 상승상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은 차트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짧게 빠져도 내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져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종목, 버텨도 되는 종목이 있고 버티면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종목 차이야. 그게 가장 핵심이야. 차트 매매에서 가장 핵심. 그게 가장 중요해. 빠져도 버텨도 되는 종목이 있고 자리가 있고 종목이 있고 빠졌는데 버티면 안 되는 종목,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 부분은 차트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